대한광통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7월 2일 투자 핵심 포인트 잡아드릴 신인합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지금 시장 자체에서 다시 한번 더 코스피가 8%대 급락을 만들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대 엄청난 급락세가 또 투매가 쏟아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대부분 많이 빠졌고 특히나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5%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일단 당장에 그냥 영상을 켜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오늘 같이 뭘 볼 거냐면은 일단은 시장이 엄청나게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요인에 대해서도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대한광통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어를 해줘야 되는지 시장의 움직임이랑 같이 봐줄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대한광통신에 홀딩이 들어가게 됐을 때 어떤 모멘텀에 대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 오늘 간단하게만 핵심만 콕콕 집어가지고 총정리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대한광통신 우리 주주님들 일단은 시장 자체 하락폭이 조금 컸어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미증시의 영향도 같이 받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새벽 시간대에 챙겨보신 분들은 아셨을 겁니다. 자, 나스닥에 대해 가지고도 하락폭이 일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낙폭 자체가 컸던 거는 지수보다 종목들이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가 있었냐면은 자, 먼저 이 마벨 있잖아요. 광통신주의 이제 대장기주 격인데 마벨이 좀 보시게 된다면은 얘가 마이너스 8.67%가 하락을 했습니다. 광통신주가 크게 급락을 했다라는 이유고요. 코닝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엄청나게 낙폭을 보였죠. 마이너스 13%가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통신주들에게 얘네가 악재가 꼈냐?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메타발 공급 과잉 공포라고 해가지고 또 미국의 반도체주들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증시도 하락을 보이기 이전의 미증시에서 기술주들의 낙폭이 컸는데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주들이 하락폭이 컸단 말이에요. 한 번씩. 그러다가 회복을 보여주다가 하락하고 회복을 보여주고 이게 반복이 됐는데 한 번씩 이렇게 깨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때요? 얼음판도 녹을 때 단단할 때 말고 이게 조금씩 얇아지게 된다면은 자그마한 충격에도 또 이렇게 깨지게 되잖아요. 살얼음이 이렇게 딱 녹아가지고 깨졌다가 거기서 다시 얼어붙는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깨졌던 크랙들이 금이 가 있기 때문에 금방 깨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반도체주들이 무너지고 회복을 하더라도 깨졌던 힘 때문에 쉽게 또 밀어지게 된 건데 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실적적인 요인으로 방어를 해줬단 말이에요. 마이크론 실적도 잘 나오고 그래서 불안감들이 없어졌는데 아직까지 금리 인상이라는 거 유동성 회수 때문에 계속 미국 시장에서도 불안감이 놓여 있습니다. 놓여 있는 상황에서 지금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나온 게 진짜 악재다라고 터진 것은 또 아니에요. 선택적으로 이게 포함이 어떻게 되느냐 이 정도의 흐름인데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메타 쪽에서요. 다들 이제 뭐예요? 새롭게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메타가 남는 컴퓨팅 자원을 외부에 파는 클라우드 사업 진출을 모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올라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메타가 첨단 AI 경쟁에서 발을 빼는 신호인 거 아니냐라고 하게 되면서 기존에 투자하고 기존에 각광받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메타가 올라가게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된다면은 자, 이 메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사실상은 크게 반영을 받지 못하고 왜 AI 모델 경쟁력에 대해 가지고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다른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밀리다 보니까 주가가 짓눌려 있다가 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메타는 이 AI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봐가지고 남는 컴퓨터를 다시 이제 클라우드 사업으로 되파는 형식이 아니라 그동안에 다른 기업들에게 밀려가지고 본인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살기 위한 방식으로 선택을 했던 부분인데 시장에 불안감들이 놓여 있다 보니까 이거를 과대 해석을 해주는 부분이 된 거고
그래서 메타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의 입장에서는 어째 이걸로 경쟁력을 챙기니까 오르는 게 맞죠. 근데 메타가 올라가고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이거 고점 아니야? 버블 아니야? 이런 걱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메타가 오르네? 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시장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AI는 계속 발전한 건데요. 이 메타만 같이 올라와줬습니다가 아니에요. 얘가 방어해주거나 올랐다면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지만 얘는 하락하고 메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 시장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이거 악재 아니냐? 이제 버블인 거 아니냐? 이제 재투자를 하니까 메타가 이제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안 좋게 보고 이거 투자를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과대 해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두 가지로 양분하게 된다면 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오히려 얘네가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걸로 현금 확보를 하든 기업을 매출을 유지를 하든 그래야지만이 얘네가 다시 한 번 더 재투자를 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들 이 AI 산업 자체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느냐 과거에는 기대감만으로 움직였잖아요. 이제는 실전으로 들어와가지고 결과값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값을 내줘야 되는데 이 결과값에서 사실 진짜 돈을 쓸어 담는 거는 상위의 1에서 5, 탑5들만 돈을 쓸어 담거든요. 나머지는 패스트 팔로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메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또 하위급의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하위급의 기업은 아니잖아요. 글로벌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쟁을 해봤자 내가 못 먹을 것 같으니까 그 아래의 경쟁이 조금 더 덜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투자를 해서 이익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메타 주주 입장에서는 그거라도 잘했다. 이러니까 올라가게 된 거지. 근데 이게 자꾸 시장에 불안감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과대낙폭으로 해석이 된 거지. 진짜 방향성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미국 증시든 한국 증시든 지금은 일단 어떻다? 무조건적으로 빠지면 담아주는 쟁이 아니라 여전히 공포가 남아있는 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다른 대안이 그럼 특별하게 있냐?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코인 시장이 화랑입니까? 코인 시장이 화랑이면 코인으로 돈이 빠져나가요. 근데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받쳐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금이나 달러가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안전자산입니까?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환율도 계속 올라가지도 않고 돈은 풀고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져요. 그럼 우리도 해치 방어를 해줘야지 내 자산을 지킬 수가 있는데 현금을 결국에 그러면 얘네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할 것이냐라는 걸 봤을 때 여전히 주식시장이 화랑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여기에서 막힌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인버스입니다. 자, 인버스는요, 리스크가 분명히 커요. 자, 2배 레버리지 이런 것도 있는데 전혀 그런 거 그냥 보지도 마세요. 왜냐면은 무조건적으로 이게 빠진다고 수익을 보는 것은 아니에요. 하락한다고 무조건 수익이 아니고 하락을 했죠. 근데 얘가 여기서 올라요. 그러면은 수익폭이 여기서 깎여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하락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수익폭이 커지지 않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 수익이 크지 않고요. 쭉 내려가야지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기준으로 볼 거냐면은 자, 코스피 기준이거든요.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주봉상에서의 지지가 몇 피냐? 7,508피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지지를 받쳐주는 구간이 있어요. 이게 나오면은 단기간에 쭉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수익을 챙겨주고 끊어야 돼요. 수익 실현을 해야 돼요. 왜? 이거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얘가 언제든 내려가면 수익이 쌓이겠지?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하락을 했다가 오르면 수익 깎이고 깎인 데에서 또 수익을 쌓아봤자 어때요? 여기에서 플러스 부분이 작아지게 된다. 그래서 급락을 할 때 수익해가지고 확정 수익이 실현 을 해줘버리고 올라가고 있을 때는 우리 종목에 대한 방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서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단발적으로 꺾이거나 이런 포인트를 잡아서 여기서 또 수익을 챙겨주고 이런 식으로 사고팔고를 계속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거는 아무래도 제가 이 영상 통해서 이렇게 봐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쵸? 그냥 타이밍 포인트에 따라 가지고 사인만 들여서 여기에
여기에서 매수하고 여기에서 매도해가지고 우리 인버스로 해칭 방어할 정도의 수익금만 챙겨놓자. 그래야지 내가 여기에서 생긴 수익금으로 너무 손실이 큰 거 비중 줄여야 되는데 손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단발적인 수익금으로 손절을 쳐버리면 뭐예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또이또이가 돼요. 요런 식으로 비중을 줄였다가 제대로 된 타이밍에서 다시 비중을 돌릴 때 어때요? 여기서 또이또이 해놓은 것만큼 종목이 가벼워져 있어서 물타기가 의미 있게 효과 있게 반영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타이밍별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내가 이 타이밍 포인트를 잡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쵸? 결국에 하락을 했다가 아래 꼬리를 달아줄 수도 있고 윗꼬리를 달 수도 있고 이 변동성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해칭 방어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지지부진하거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말고 한번 이렇게 낙폭 볼 때 수익 실현 빡 해주고 그 다음에 올라올 때 기다렸다가 또 불안한 자리에서 이탈이 나올 때 거기에서 또 다시 한 번 더 사가지고 수익 내주고 요런 식으로 사고팔고 매매를 내가 조금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 여러분들께서 4989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세요. 이건 종목이라던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 위에 전화번호 띄워놨습니다. 010-8458-5563번이에요. 4989 요렇게 여러분들이 숫자만 딱 적어가지고 남겨주시면은요. 우리 해칭 방어하는 인버스 매매에 대해서 매수와 매도 타점 자, 요거에 대한 사인들 받으셔서 그대로 대응해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종목을 따로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대한광통신을 지금 여기에서 무조건 올라간다 비중 타고 무조건 빠진다 손절하고 이렇게 할 자리가 전혀 아니에요. 지금 테마주로서만 움직인 것도 아니고 미래 성장 가치도 있습니다. 해외 매출 구조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애들은 보유하고 있어도 돼요. 그러면 기회가 옵니다. 분명히. 당장에 급등할 생각을 하지 말고 버텨줘야 될 때예요. 그래서 신용미수는 안 되고 현금 매수만 해야 된다. 그리고 막 빠진다고 비중 담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확보하고 인버스 해칭 시키고 그리고 종목 옥석 가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한광통신뿐만 아니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점검을 해가지고 옥석 가리기를 해준 다음에 버틸 애들은 버텨줘야 되고 너무 답이 없는 테마주 고점에 물린 애들은 손절을 해줘야지 지금 현재 내 계좌를 방어하는 방법입니다. 결국에 현금을 확보를 했을 때 타이밍이 오면은 기가 막히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현금 확보를 하고 타이밍을 노려주는 게 좋다 이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에 대한 브리핑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잡아드리고는 있지만 지금 일단은 대한광통신이 지지 자리를 만들어줬던 때가 여기란 말이에요. 자, 이 자리에서 얘네가 지켜줘야 되는 그 가격대의 하방선인 건데 이 하방선에 대해서 지금 깨지는 모습이 나와줬어요. 시장의 영향권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볼린저 밴드 하단 밴드와 120선 지지 라인을 받치고 아랫골이 달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힘으로 단기 반등이 나와서 이 자리를 다시 깨지 않고 안착이 나와줘야 돼요. 이게 결국에 받쳐주는 지지 라인이 얄팍해지게 된다면은 그 아래 하방이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의 이 가격대 지금 얼마냐면 금액으로 보게 된다면은 13,400원이거든요. 요 가격에서 다시 안착해주는 흐름을 확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만일 내가 이제 좀 감당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세력들도 많이 담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 이걸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자에서 우리가 요거부터 봅시다. 요거 종목 매매 동향.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JP모건이 매도를 친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세요. 반등을 주려고 하다가 쭉 무너졌던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무너졌던 때에 누가 매수를 했냐면 모건 스탠리, JP모건, 그리고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이런 쪽에서 매수를 담아줬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대한광통신 여기에서 빠질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세력들의 평균 단가까지 눌려져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바닥을 찍는다. 이 시선을 보고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이 자리도 저평가 자리였던 건
맞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장의 변수로 인해서 깨진 거지 대한광통신의 문제가 있어서 깨진 게 아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시장 증시에 대해서 많이 매도를 하더라도 대한광통신에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JP모건과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어때요? JP모건 아까 전에 매도를 친다라고 하더라도 매수를 잡고 있는 비중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눌림목자리 주어지게 되니까 여기 14,000원에서 여기 11,000원 밴드포 요 가격에서 매수를 굉장히 많이 잡아줬다. 그리고 19,000원대에서도 얘네가 물려있다.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이들의 매수 밴드폭 자체를 보시더라도 어때요? 여기 2만원 폭에서 여기 지금의 이 지지자리 12,000원대 요런 가격에서 들고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확보 수량이 많다. 그런데 당연히 여기 12,000원, 13,000원대 매물벽 쌓여 있는 곳 여기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하가 빠지더라도 어때요? 여기에서 그냥 이대로 빠지고 버리고 요렇게 하락하는 추세에서 담았는데 빠진다고 이탈을 한다고 손절을 치겠습니까? 어찌됐든 이 가격을 다시 확보를 해서 회수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때 우리가 여기 2만원, 21,000원 요 밴드폭에서 한번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여기서 얘네가 여기에서 얘네가 물량을 좀 던지고 정리를 하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우리도 한 차례 물건을 챙겨야 될 거라는 거를 준비를 일단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등 자리가 올 때 여기에서 힘이 좀 빨리 빠진다 하면은 어찌됐든 여러분들 여기에서 손익폭 줄여가지고 비중을 줄여드는 걸 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의미 있게 우리가 담아내는 기회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대한광통신에 대해 가지고 여기서 빠진다고 해서 끝날 종목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는 보유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주가를 회복할 수 있는 시그널이 뜨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그랬기 때문에 얘가 아직은 정확하게 바닥을 찍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켜주는 자리 이탈이 나오면은 굉장히 하방까지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확보를 해줘가지고 단기적으로라도 올라오게 된다면 이 기회를 활용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봐도요. 들어와서 보유하고 있었던 게 많았지 사실 얘네들이 매도를 친다고 해가지고 크게 다 털어먹고 나간 자리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상방에 대한 부분은 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모멘텀들이 재부각을 받아줘야지만 올라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만 말씀드린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모멘텀에 대한 부분 뭐가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우려 정리를 하자면은 광통신에 대해서는 지금 AI의 부상으로 데이터 센터 이쪽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영향권이니까 아까 전에 그 AI의 투자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해석을 해버려가지고 광통신 주들이 당연히 어때요? 출렁일 수는 있다. 근데 사실 진짜 까보면은 막상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주 방산 쪽으로도 시장을 키우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최근에 뭘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우주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자꾸 더 미래 가치 지향적으로 가고 있어요. 왜? AI 발전 속도가 지금 무섭기 때문에 과거로 회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들인 돈도 지금 너무 많고 그리고 중국도 빨리 치고 올라오게 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이게 더 발전을 하게 되고요. 지금 양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양자가 진짜 이게 실행 단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Q데이라고 부릅니다. Q데이가 뭐냐면은 이전의 암호 체계가 무용지물이 되는 때가 Q데이예요. 양자, 퀀텀으로만 이게 보호가 되는 때에 왜냐면은 얘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전 애들은 다 털릴 수 있어요. 다 털리는 게 우리가 뭐 돈만 털리는 게 아니라 국가 간의 기밀이라던가 비밀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이 경제 기반뿐만 아니고 싹 다 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진짜 국가의 존폐위이기 때문에 버텨줘야 되거든요. 그럼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AI 다음 단계가 양자인데 양자에 대한 투자가 지금 벌써부터 현실적으로 정부가 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 정부, 프랑스 정부 각국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걸 위해서라도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지 회귀를 하는 거는 메타는 메타대로 살아남아야 돼서 하는 거지 절대 그 산업 정망이 무너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여러분들 양자 암호 보완을 하는데 데이터 전송을 해야 되죠. 기존의 구리선 AI도 제대로 못 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통신이 부각을 받는 건데 양자로 가는데 광통신이 부각을 안 받아요? 안 받을 리가 없죠. 그러면 안 되죠. 우주방산 쪽에서 데이터를 세운다고 해요.
우주 방산 쪽의 시설에는 뭐예요? 더 빠르게 전송을 해줘야 돼요. 빛보다 빠르게 전송을 해주는 게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뭐가 발전이 됐든 광통신은 살아남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미래지향적 이런 쪽 기술주 쪽 이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출렁출렁 있는 움직임들이 보이더라도 결국에는 재부각해서 다시 반등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밖에 없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워낙에 계속 이제 오르기만 했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급 쏠림이 굉장히 심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결국 뭐예요? 얘네도 낙폭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수급이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한쪽으로만 쏠림이 나왔던 애가 이번 시장의 반등 속에서 쏠림이 아니라 이게 수급이 펼쳐지게 되면서 자금들이 이동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도체만 올랐던 애가 다시 전력 전선주, 원전주, 광통신주 요런 쪽으로 수급이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기회 속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전히 고객 예탁금도 대수 중인 게 있고요. 아직까지 시장의 심리가 살아있고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그 대안의 투자책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반등에 수급들이 이동되는지 봐줘야 됩니다. 전력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어때요? 이제 새만금 투자에 800조 이제 전라도에 반도체 공장 짓는다라고 해가지고 소부장주들이 올라가면서 전력전선주도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이슈는 다를 수 있어도 수급이 또 돌아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한테도 수급이 한번 갔는데 이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내리고 전력전선주들이 올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수급이 연결이 되는 걸 확인을 해주게 됐을 때 광통신도 다시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부분이니까 시장에서의 수급 이동, 돈의 이동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상황이 급한지라 여러분들께 이걸 부탁을 안 드렸는데 좋아요, 구독 버튼 잊지 말고 꼭꼭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영상도 오늘 굉장히 보기 싫으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좀 내가 대비를 하고 이유를 분석을 하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집중될 때 한꺼번에 좀 더 털어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호로로로록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어떻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보유하고 있는 주주님들 자 우리 댓글에 대한광통신 화이팅이라는 의미로 화이팅 한 글자 이렇게 댓글 하나만 딱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또 힘이 나서 여러분들께 또 예전처럼 또 정리를 해서 꼼꼼하게 한 번 더 정리를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핵심 내용들 오늘 간략하게 후루룩 살펴본 거 있잖아요. 기존 영상 잘 따라와 주신 분들은 한번 내가 이 사이클을 총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겠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저를 처음 보셨다라고 한다면은 처음에 제가 인트로에 말씀드렸던 지금 시장 상황은 요거 때문에 그렇구나 요거 체크 딱 해주시고 모멘텀 정리는 편안하게 그냥 따라오시면서 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더 자세한 부분은 좋아요, 구독해두시면은 후속 영상 통해서 하나씩 꼼꼼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잘 따라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전략, 대한광통신뿐만 아니라 종목들 옥석 가리기 해가지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해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인버스 투자가 있다. 근데 이것도 무조건 가지고 있는다고 수익이 커지는 게 아니라 사고팔고를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해칭을 통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사고팔고로 수익 쌓아가고 싶으신 분들 위에 띄워드린 전화번호 010-8458-5563번으로 사고팔고 포지션 달라고 4989라고 남겨주시면은 우리만의 암호니까 찰떡같이 알아듣고 사인 공유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요건 영상 통해서 잡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매매에 장 개장하고 나서의 사고팔고 타이밍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요청을 해주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자, 지금 극비리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미국에 출장길에 나섰는데요. 미국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충격적입니다. 바로 테슬라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와 3태 동맹 회동을 긴밀하게 가졌는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미국 삼성 공장 안에 일론 머스크 사무실까지 마련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 둘의 접점을 로봇으로 보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사실상 이 바로 스페이스X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칩셋이 만난 회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재료 정말 역대급인 만큼 여러분들 빠르게 초급등 티켓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이 둘은 거대한 생존의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전 세계는 지금 총칼을 든 전쟁뿐만 아니라 이 AI 패권 전쟁 중이죠. 더 나아가서 미국 정부랑 프랑스 정부는 양자까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자를 앞당겨온 이유가 뭐죠? 바로 이 AI의 엄청난 발전 속도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 선으로 그어져 있는 이거 한 칸 있죠. 이게 바로 1년간의 변화 추세인데 급격하게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걸 가동시킬 에너지, 데이터 센터가 부족 문제가 있는 건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이걸 냉각도 시켜야 되고 부지도 마련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주예요. 우주에다가 이 데이터 센터 보낼 준비를 구글과 스페이스X, 테슬라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었던 바로 이 전력 부족, 부지 부족, 통신 한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주는 24시간 태양광 에너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우주가 차가우니까 냉각도 쉽습니다. 우주는 부지 자체도 넓죠. 그리고 규제가 적다 보니까 환경 규제라던가 송전망 문제, 주민 반대 이런 규제를 피하니까 속도를 빠르게 높일 수가 있고요. 진공 상태인 우주라서 통신 속도도 빠릅니다. 빛은 진공에서 가장 빠르게 이동하니까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내용 잠시 보도록 할게요. So 5 years from now, a few hundred gigawatts per year of AI in space. 자, 이게 뭔 말이냐? 5년 후에는 지구 전체보다 더 많은 AI 연산이 매년 우주에서 운영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여기에서 보고서에서 띄운 것도 마찬가지로 연간 100기가와트 규모의 우주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목표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체 연간 미국의 발전량의 20%에 해당하는 수준을 말하는 엄청난 규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허황된 소리 같고 너무 먼 미래 같겠지만 머스크는 이미 미 연방통신위원회에다가 이미 위성 100만 개를 쏘아 올리겠다라고 신청서를 냈어요. 그리고 IPO를 앞두고 우주 발사체, 위성 인터넷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걸 AI 하나로 묶는 초대형 플랫폼 전략을 공개도 했어요. 우주 공간에다가 태양광 발전소 짓고 거기에서 만든 무제한의 태양 전기로 데이터를 돌리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표에서 보이시는 게 이 파란색 선이 여러분들 우주에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 데이터 센터 운용 비용이고요. 초록색 선이 지상이에요. 지금 2026년도 현재 기준으로는 우주 데이터 센터가 지상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비용 구조를 가지지만 발사 비용 감소랑 컴퓨팅 밀도 향상이 지속될 경우에 2032년부터는 어때요? 비용 격차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2038년부터는 동등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들 오히려 우주에서 만드는 이 비용이 더 저렴한 수준까지 내려가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 시나리오에서는 우주 데이터 센터 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딱 2040년도 이후로부터는 수천 기가와트 규모의 우주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치인 거고요. 이게 판권을 완전히 뒤흔드는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스페이스X가 상장 흥행에 성공했죠. 시가총액이 무려 2조 1천억 원 달러. 시가총액 7순위로 냉큼 오르게 됐는데요. 블룸버그가 이번 IPO는 로켓 회사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와 AI, 인프라 이런 것들이 합쳐진 그런 결합이 된 미래 산업에다가 기대를 파는 것에 가깝다라고 했죠. 즉 투자자들은 스타링크와 AI, 우주 인프라, 화성 프로젝트가 창출할 미래 수익에다가 배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새로 업데이트가 된 게 삼성이 바로 이 테슬라와 같이 나란하게 합작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근거, 메타를 제치고 글로벌 상장사 12, 11위로 나란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의 평가 자체가 바뀌게 됐어요. 반도체에 대한 평가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시장은 미래 가치가 없으면은
실적만으로 이렇게 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투자사들은 지금 삼성전자랑 테슬라를 통해서 동시에 이 미래에다가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움직임이 글로벌 IB 투자업계에서도 내부적으로 아름아름 소식이 돌고 있고요. 거대한 무엇인가를 합작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갑자기 삼성전자 이 뉴저지 본사를 테슬라가 있는 텍사스주로 옮긴 것도 마찬가지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사업을 점진적으로 접고 반도체랑 스페이스X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스페이스X 본사가 있는 것도 여기로 집결을 시키고 있다라는 뜻이고, 삼성전자는 이 우주 AI 데이터 센터에 일주하는 스페이스X의 자체 단독 칩 설계 생산 파트너가 될 거예요. 사업의 중심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 공장 안에 일론 머스크 사무실이 있다라는 게 무슨 소린가 하셨던 게 해소가 되죠.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띄우면요, 단기적으로는 우주 방산이 되겠지만 이게 결국 인프라로 엄청나게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 대장인 하나그룹도 이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성이 수천 수만 대가 필요하고 누적 칩 수요가 엄청납니다. 로켓도 칩셋이 없으면 못 날아가고요. 그래서 삼성과 테슬라는 바로 이 우주산업 AI 생태계를 글로벌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이다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임기 내에 우주 패권에 시동을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지금 로드맵이 4년 뒤면은 달 기지 구축 기반이 완료가 되고 우주 원자로까지 개발을 한다고 해요. 이 시장 규모가 1조 8천억 달러까지 한화로 2,800조 시장까지 250%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 어마무시한 판의 최대 수혜를 받을 종목을 수일을 거쳐 밤잠을 설치면서 드디어 찾아내서 말씀드립니다. 이미 스페이스X와 협업 중에 있고요. 반도체, 로봇, AI 테마까지 핵심 산업 분야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성장 테마를 끼고 있다는 거고, 당장 시장의 주목을 크게 끌고 있는 스페이스X 재료까지 얹어져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유일하고요.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에서 이 AI 로봇을 연구하던 인재들이 다 모여 있고 시제품 개발을 완료해 놓고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무리를 짓고 나서 재료를 터뜨리겠죠. 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은 이미 상승한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상승하기 직전의 종목을 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 어때요? 시세 터지기 전에 종목들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어때요? 정고점의 매물벽들을 뚫어내는 돌파를 한 자리가 확인이 됐어요. 근데 심지어 거래량도 이전 거래량 대비해서 최대치가 터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시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으려고 주가를 한참 띄워내고 이미 몇백 % 날아간 뒤에야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세력들이 매집을 덜 끝낸 종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문나지 않게 주가를 밀어 올린 다음에 우리가 알 때쯤이면 미리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글로벌 사모펀드 세력들은 선매집에 들어와 있어요. 오래전부터 작업이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쿠팡 상장 때 동방이 90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 넣어놔도 이게 1000만 원이 된 거거든요. 그때와 같은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 010-8458-5563번입니다. 자,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우주라고 두 글자만 쓰셔가지고 문자 한 통 넣어놔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시키고 있는 요 종목 동방급으로 10배 폭등 기대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이든 늦은 밤이든 주말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고요. 010-8458-5563번 이 전화번호로 우주라고 딱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뭐 수익이 나셨다고 제가 뭘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이 종목 받아보시고 수익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찾아와 주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이 많은 이유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번에 주포가 본격적으로 이 주가 띄우기 시작하면 자, 그때는 이제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 못합니다. 시장에 주목받을 정도로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은 무섭게 올라서 끼어들어갈 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종목 공개를 우리 여러분들 매수 접근 가능할 때까지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바로 즉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